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쇼에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반기용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네, 2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961명, 전날보다 64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틀째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신규 확진자 64명 가운데 26명은 대구 경북 출신으로 거주지가 확인이 됐고요. 국내 확인된 사망자는 11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된 확진자 사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8,961명 가운데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144명입니다. 보통 출장, 유학, 여행, 주재원 등으로 유럽에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 가운데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규 확진자가 64명이면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숫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100명이라는 그 수치를 넘지 않고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데서 의미를 많이들 찾고 계신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또 완치 환자가 257명이 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자릿수. 또 완치자는 3자릿수. 계속 이렇게만 가면 조금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은 종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화된 추세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큰일 났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또 긍정적인 멘트를 하고 나면은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 주말 예배 중단하라. 이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만 잘 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성북구 소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회는 어제 예배에서 2,000명 밀집 예배를 했고요. 그 안에 그 예배 과정에서 신도 간의 1m에서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라라는 그 항목을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좀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요.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위반 사항 때문에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예배를 포함한 일체 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서울시는 교회 측에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282개 교회를 조사를 했더니 38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적 재난인 상황에서는 방역당국도 정부의 정부에 대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헬스장, 요가장, 태권도, 복싱 이런 데도 지금 정부에서 2주 정도 문 닫으라 해서 지금 다 문 닫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그 생계에 관련된 분들인데도 이렇게 잘 지침을 따라주고 계신데 종교의 자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집회를 아예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온라인 예배나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날씨가 지금 좀 따뜻해져서 벌써 남쪽에서는 벚꽃이 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 또 꽃놀이 한다고 몰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네, 실제로 지금 꽃놀이를 함께 갔던 분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5분 가운데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18일에 전남 구례군 산수유 마을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같은 날 산수유 마을에 다녀온 경중시 35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 군항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꽃놀이 축제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할 시기가 됐는데 일단 지자체에서는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충객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으로 몰려와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N번방 범죄.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늘 청와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N번방에 가담한 공범 그리고 또 그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들 상당 부분 이제 검거를 완료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제 유력한 그 운영자 갓갓 이라고 이제 별칭이 붙었죠. 이 운영자는 아직 검거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텔레그램 그 회사의 어떤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내세우는 그런 그 기업이다 보니까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촬영물 삭제는 협조를 하지만 사용자 정보 확인이나 이런 곳에서는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경찰 측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상 공개하라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범죄 집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신상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오전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신상 공개를 해라라고 동의한 분들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고요. 엠번방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신상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도 동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것인데요. 이 청원에 앞서서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던 청원은 지난해 올라왔던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에 183만 명이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외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이거 단순히 내려받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말했는데 이걸로 논란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지 않은 그런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된 전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살인이나 뭐 이런 중범죄, 강력범죄 정도는 돼야지 신상을 공개한다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고요. 때문에 지금 신상 공개를 원하는 여론과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과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일단 운영진의 신상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엠번방 사건에 관련해서 네. 조국 전 장관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미래통합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조국 전 장관 때문에 포토라인 공개 금지 조치가 생겼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해당하는 용의자를 포토라인에 못 세운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주요 용의자에 대한 검찰 소환 때 포토라인을 설치해오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라서 조국 보호 조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당시 그 정부 조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용의자의 신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고 조국 전 장관과 연계를 시키는 그런 입장 표명들을 연달아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들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네. 이거를 꼭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건 지역적인 부분이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도 해보죠. 비례위성정당 후보 민주당은 방금 저희가 일부에서도 통화했습니다만 선정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더불어시민당 그 비례 후보 34명을 확보했고요. 민주당이 24명, 소수 시민단체 14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명부 순번은 이제 내일 결정할 방침이고요. 여기서 소수정당 시민사회 몫으로는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확정이 됐고 용해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열린민주당은 일단 지금 후보가 20명이 정해졌고요. 예. 지금 순번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영 전 한화증권 사장, 그리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런 인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회견이 있었죠. 지난 주말에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후에는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입장도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좀 많이 크게 낸 편인데 가장 적절한 시점에 민주당과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두 개의 기둥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4.15 총선까지는 전략적인 이별이다. 그래서 통합을 대전제로 한다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견제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견제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같이 통합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윤호중 그 민주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그쪽 열린민주당 쪽의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총선 이후에 합당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열린민주당과 최소한의 연합은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일당이 안 됐을 때도 과연 그런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때 가서 그러니까 약간의 유동성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쿠데타 명단을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황 전 국장이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쿠데타 세력 명단을 공개한다며 14명의 그 리스트를 페북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요. 현직 검사 14명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거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황 전 국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을 역임한 바가 있죠. 일단 이 리스트가 나오자마자 야당은 법무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다라고 이제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명단에 들어간 현직 검사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전 국장이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명단을 자신의 SNS에 남겼느냐. 지금 열린민주당 그 비례 후보 수명 순번 투표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명 가운데 최소한 10번 안쪽으로는 들어가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이게 선명한 공격이고 선명한 메시지잖아요.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아마 그 지지자분들의 굉장히 좀 쉽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다들 이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월급 30%를 반납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세비 50% 이상을 반납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이죠. 현재는 무소속 그 민병두 의원은 남은 임기 세비 90%를 반납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정의당도 역시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지금 찬성 동의가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비 반납 그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4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 일부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오늘 단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됐고요.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단장이 됐습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 사태로 공석이 됐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남국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주간경향 방기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한 SNS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을 그린 단편 웹툰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2년차 간호사였는데요. 코로나 병동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대한간호사협회 호소문을 보고 가족 몰래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성훈 간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성훈 간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떠났는데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안동 의료원에서 근데 가족 몰래 갔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좀 사지에 가는 것 같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국민들도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예. 몰래 지원을 하고, 이제 가기 전날이랑 부모님한테는 당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거는 통보지 않습니까? 허락이 아니고. 네,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신혼 5개월 차니까 아내분이 당연히 또 반대했을 것도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 네네네. 그 당일날 전날이죠. 나 내일 가겠다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사실 이제 한 3일 정도 전에 제가 좀 떠보는 식으로 좀 말을 하긴 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100% 완전 반대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상황이 더 막 1000명, 2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버리니까, 이거는 좀 제가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일단 합격을 하고 말하자 싶었는데, 이제 떠나기 전날 9시에 바로 합격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말하고 이제 3시간 정도 뒤에 바로 잠자고 떠나는 상황이라서, 예. 뭐라고 막 반대할 시간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배정받은 병원이 청도 대남병원이잖아요. 예. 예,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된 곳인데 근무지 듣고 좀 걱정은 안 됐습니까? 네, 걱정이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좀 거짓말일 것 같고, 예. 저도 좀 패기 있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장소가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는 좀 심장이 정말 미친듯이 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문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너무 사실 많이 좀 두려웠었습니다. 예. 현장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정말 그 피크 때 힘들었던 것만큼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좀 이송된 상태여가지고 아니었지만, 예. 이제 실제 이제 정말 막 제가 간호를 수행을 하는데 뭐 정말 폭행을 좀 행사하려고 하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실제로 좀 벌어졌었거든요. 어허. 네, 이제 정신과 질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 잘 예.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위기의 상황과 감염의 위험성까지 있어서 사실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물리력을 동반하는 환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 남성 간호사들이 더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병원 측에서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예. 한 3명 정도가 이제 달라붙으니까 조금 이제 좀 절제가 되더라고요. 한 환자 때문에 3명의 간호사가 네, 그렇군요. 많게는 뭐 4-5명까지도 이제 붙어가지고 예.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간호 업무하기도 바빴을 텐데 웹툰 그려서 SNS에 올려야지라고 생각은 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리딩너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사실 간호사를 간호하는 간호사로 지금 한 2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웹툰은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그리는 걸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떠나서 그 현장을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예. 그림으로나마 좀 담아서 좀 이런 상황을 좀 국민들이나 의료진분들한테 알려서 좀 위로나 공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밤잠을 좀 줄여가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림을 보는 동료 간호사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 내 이야기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리고 막 정말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는 그런 응원 글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좀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댓글 좀 보죠. 그레이님께서 간호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미모 지전님께서 솔직한 영웅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라는 의견 달아주셨고요. 또 예, 현장에 남자 간호사 정말 많이 절실합니다라고 미모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또 댓글 듣고 하면 또 웹툰에 또 댓글 같은 거 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힘이 좀 나시죠? 네, 아무래도 뭐 저에 대한 뭐 칭찬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뭐 자랑스럽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가의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뭐 사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응원글을 들을 때는 예. 좀 그런 보람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일 텐데 빨리 종식돼서 보람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지금 간호사님은 자가격리 중이십니까?
네, 지금 약 한 달 정도 하면 원래 자가격리가 되는 게 국가의 좀 지침이라서 예. 현재 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와서 지금 좀 쉬고 있으면서 또 상황 같은 것들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자택에만 계셔야겠네요. 네, 지금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사실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료진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현장에 이렇게 직접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뭐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원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3,000명 이상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제 스스로도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태를 좀 잘 마무리하고 좀 같이 좀 봄이 왔으니까 이제 꽃도 보러 가고 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성훈 간호사였습니다.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